때는 조선 중종 14년 서기로는 1519년 가을 경상도 안동지방에 새로운 박문수 대감이 부임했다. 나이는 40살이었다. 그날 밤 홀로 관아 뒤편을 거닐던 그는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낮은 한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토호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니 어찌 살란 말인가. 쉿, 조용히 하게. 들키기라도 하면 자네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걸세. 박 대감은 그제야 이 마을에 뭔가 큰 문제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밤중에 불청객, 달빛과 호랑이 그림자, 부임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서재에서 홀로 촛불을 켜고 사서상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을밤이 깊어지고 바깥에서는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대감. 갑자기 창문 밖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대감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중에 누가 감히 대감을 직접 부른단 말입니까? 누구냐? 감히 대감을 이름으로 부르는 자가 누구냐? 나를 두려워 마시오. 나는 그대를 해칠 자가 아니오. 박 대감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박 대감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창문 밖 달빛 아래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호랑이의 크기는 보통 호랑이의 2배는 좋게 되어 보였고 황금빛 눈동자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호! 호랑이! 박 대감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경외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박 대감. 내가 만약 그대를 해치려 했다면 진작 그리했을 것이오. 호랑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감은 평소담이 큰 사람이었지만 이 광경 앞에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대는 무엇이냐? 호랑이가 어찌 사람의 말을 하는가? 나는 이 산에서 300년을 살아온 자이오. 인간들은 나를 산신령의 사자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호신이라 부르기도 하오. 호랑이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으면서도 어딘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 대감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물었습니다. 300년을. 그렇다면 그대는 범상한 짐승이 아니로군. 그럼 그대가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는가? 호랑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에게는 그대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소. 그리고 부탁이 있소. 부탁이라니? 그렇소.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내가 어찌하여 이 모습으로 300년을 살게 되었는지를. 박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호랑이의 전생. 호랑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본래 모습은 이것이 아니었소. 300년 전 나는 고려의 신하였소. 이름은 김진, 문화시중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자였소. 박 대감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소. 고려 말 나라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간신배들이 득세할 때도 나는 충의를 저버리지 않았소. 하지만 호랑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라는 망했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고 나를 비롯한 많은 충신들이 역적으로 몰렸소. 나는 끝까지 항거했지만 결국 깊은 산속으로 도망쳐야 했소. 그리하여. 그렇소. 나는 산속에서 굶어 죽었소. 죽기 직전 나는 하늘을 향해 원통함을 호소했소. 이 몸은 비록 죽지만 이 충정만큼은 천년만년 변치 않으리라고. 호랑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호랑이가 되어 있었소. 산신령께서 나의 충정을 가상히 여기시어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오. 하지만 인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소. 그렇다면 그대는 300년 동안 이 산에서. 그렇소. 나는 산을 지키는 자가 되었소. 때로는 악한 짐승들을 물리치고 때로는 길 잃은 나무꾼을 구하고 때로는 산에 불을 지르려는 자들을 쫓아냈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천명이었소. 박 대감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눈앞의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한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충신의 혼이 깃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를 찾아오신 것이오? 호랑이는 박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00년을 살면서 나는 수많은 관리들을 보아왔소. 그들 대부분은 탐욕스럽고 부패했소. 하지만 그대는 다르오. 그대의 눈빛에서 나는 진정한 충의를 보았소.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오. 나는 300년 동안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왔소. 그대는 이 땅에 필요한 자요. 그래서 내가 그대를 찾아온 것이오. 호랑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소.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소. 토호들이 백성을 수탈하고 간신배들이 역모를 꾸미고 있소. 박대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모라니, 그것이 사실이오? 그렇소. 나는 산에서 그들의 비밀 회합을 여러 번 목격했소. 그들은 밤이면 산 깊은 곳에 폐사찰에 모여 역모를 도모하고 있소.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라까지 흔들려 하고 있소.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그대가 밝혀내야 하오. 나는 이미 증거들의 위치를 알고 있소. 그대가 마음만 먹는다면 나는 그대를 도울 것이오. 제사장 3가지 약속. 박대감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랑이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호랑이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좋소. 그대가 진정 이 땅과 백성을 위한다면 나는 그대를 믿겠소. 그런데 아까 부탁이 있다고 하지 않았소?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에게는 3가지 부탁이 있소. 말씀해 보시오. 첫째, 이 산의 호랑이들을 함부로 해치지 말아주시오. 요즘 포수들이 너무 많은 호랑이를 잡고 있소. 물론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는 응징받아야 하오. 하지만 죄 없는 호랑이까지 죽이는 것은 천리에 어긋나는 일이오. 박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오. 나도 무분별한 살생은 반대하는 바이오. 둘째, 이 산 정상에 산신당을 다시 세워주시오. 지난 10년간 아무도 산신당을 돌보지 않아 무너져 내렸소. 산신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오. 그것은 산과 인간 세상을 잇는 다리요. 균형을 유지하는 장치이오. 알겠소. 산신당을 복원하겠소.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호랑이는 박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을에 숨어있는 역적들을 찾아내어 백성을 구해주시오. 그들은 이미 수백 명의 백성을 죽이거나 팔아넘겼소. 더 이상 방치한다면 이 마을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오. 박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소? 이 마을의 대지주 최만석, 전 현감 윤태영, 그리고 양반 행세를 하는 상인 허진호. 이 3사람이 주모자들이오. 박대감은 그 이름들을 듣고 놀랐습니다. 모두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소? 그렇소. 폐사찰 지하에 그들의 문서와 장부가 숨겨져 있소. 그리고 그들이 빼돌린 재물도 그곳에 있소. 내가 그대를 그곳으로 안내하겠소. 박대감은 결심했습니다. 좋소. 나는 그대의 3가지 부탁을 모두 들어주겠소. 대신 그대도 나를 도와주시오. 물론이오. 나는 그대를 목숨을 다해 지킬 것이오. 그렇게 박대감과 호랑이는 기묘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한 명은 조선의 대감, 한 명은 고려의 충신이었던 호랑이. 시대를 뛰어넘은 이 두 존재의 만남이 이 마을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은밀한 수사. 다음 날부터 박대감은 은밀하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관아의 일을 처리하면서도 밤이 되면 호랑이와 만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호랑이는 박대감에게 놀라운 정보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밤마다 산속에서 벌어지는 비밀 회합의 내용, 백성들이 실종된 날짜와 장소, 그리고 빼돌린 재물의 양까지. 지난 보름날 밤 최만석의 저택 뒤편에서 수상한 짐이 옮겨졌소. 나는 그들을 따라가 보았는데 그들은 산 깊은 곳의 동굴에 그 짐을 숨겼소. 그것이 무엇이었소? 은과 쌀 그리고 무기들이었소. 그들은 역모를 위해 무기를 모으고 있소. 박대감은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부하 몇 명만을 데리고 호랑이가 알려준 장소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폐사찰 지하에는 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수십 명의 백성들을 노비로 팔아넘긴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한양의 어떤 권신과 내통하여 역모를 꾸민다는 서신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모로군. 박대감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어떻게 양반이라는 자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최만석과 그 일당은 워낙 교묘하게 일을 꾸며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하오. 그들이 다음 모임을 가질 때 현장을 덮쳐야 하오.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모임이 언제요? 보름 후 달이 없는 밤이오. 그날 그들은 큰 거사를 논의할 것이오. 박대감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군관들과 함께 현장을 급습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새어나갔습니다. 최만석의 첩자가 관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박대감이 서재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창문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으윽! 박대감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화살은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서재로 뛰어들었습니다. 대감을 죽여라. 자객들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박대감은 비록 문관이었지만 젊은 시절 무예를 익혔기에 한동안 버텼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박대감이 절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랑이의 구원. 꺄악. 갑자기 굉장한 포유가 울려 퍼졌습니다. 호랑이가 창문을 부수고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물러서라. 이 자는 내가 지키는 자다. 호랑이의 모습을 본 자객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살수들이었지만 거대한 호랑이 앞에서는 맥을 못 추었습니다. 호랑이는 순식간에 자객들을 제압했습니다. 한 놈은 발톱에 쓰러졌고 한 놈은 꼬리에 날아갔습니다. 나머지들은 겁을 집어먹고 도망쳤습니다. 괘씸한 놈들. 박대감은 어깨에 상처를 움켜쥐며 일어났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소? 호랑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소. 가벼운 상처일 뿐이오. 하지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오. 이제 그들도 눈치챘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소.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하오. 박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보름을 기다릴 수 없게 되었구려. 내일 당장 병력을 이끌고 그들의 소굴을 쳐야겠소. 내가 길을 안내하겠소.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접 싸우겠소. 다음 날 새벽 박대감은 신뢰할 수 있는 군관 30명을 이끌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호랑이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군관들은 처음에는 호랑이를 보고 놀랐지만 박대감의 설명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눈앞에 호랑이가 적이 아니라 아군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산 깊숙한 곳 폐사찰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최만석과 그 일당들이 급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눈치챘다. 증거를 모두 태워버려. 빨리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 엎드려라. 역적들아. 박대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군관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역적들도 무기를 들고 저항했지만 훈련된 군관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특히 호랑이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도망치려는 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숨어있던 자들까지 찾아냈습니다. 이놈들, 감히 백성을 팔아넘기고 역모를 꾸미다니. 박대감은 직접 최만석을 체포했습니다. 대감, 오해요 오해. 나는 그저 입 다치지 못할까?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무슨 오해란 말이냐? 그렇게 최만석을 비롯한 역적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숨겨두었던 재물과 문서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정의의 실현. 한양으로 보고가 올라갔고 조정에서는 즉시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박대감이 제출한 증거들은 확실했고 역적들의 자백도 명확했습니다. 최만석과 그 일당들은 역모죄로 차명에 처해졌고
그들이 빼앗았던 재물은 백성들에게 돌려졌습니다. 노비로 팔려간 백성들도 찾아내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박대감 만세. 청천벽력 같은 은혜입니다. 박대감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오. 나는 다만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오. 하지만 박대감은 마음속으로 호랑이에게 감사했습니다. 호랑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편 박대감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먼저 무분별한 호랑이 사냥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 포획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산신당을 복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성껏 산신당을 다시 세우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산신령이시여, 이 땅과 백성을 지켜주소서. 산신당 복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 산 정상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포효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상서로운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만남.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박대감은 계속해서 선정을 베풀었고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호랑이는 가끔씩 밤에 나타나 박대감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봄날 밤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밤, 호랑이가 다시 박대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몸이 반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 무슨 일이오? 몸이 왜 그러시오? 나의 시간이 다 되었소, 박대감. 무슨 말씀이오? 호랑이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300년 동안 이 산을 지켰소. 그리고 마지막 사명으로 그대를 도왔소. 이제 나의 업이 끝났소. 아니 되오. 그대는 떠나면 안 되오. 박대감은 애타게 외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호랑이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고 진정한 친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이오. 300년 동안 붙잡혀 있던 이 땅을 떠나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오. 호랑이는 박대감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소. 말씀하시오. 첫째,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하시오. 권력과 재물은 순간이지만 백성의 마음은 영원하오. 박대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시오. 사람만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오. 산과 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오. 명심하겠습니다. 셋째이자 마지막으로. 호랑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충의를 잊지 마시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백성이 고통받을 때 그대 같은 이가 있어야 세상이 바로 서는 법이오. 비록 때로는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것이 선비의 도리오. 스승이시여. 박대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대를 스승이라 부르게 해주시오. 비록 모습은 호랑이이지만 그대의 가르침은 천하의 어느 현인보다 고귀하였소. 호랑이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대가 그리 생각해 준다니 영광이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의 몸이 점점 더 투명해졌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오. 잘 가시오, 나의 스승이여. 나의 벗이여. 안녕히 박대감. 그대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백광 속으로 호랑이가 사라졌습니다. 박대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후 박대감은 30년을 더 살며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는 호랑이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했고 어디를 가든지 백성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호랑이와의 인연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당기입니다. 나의 스승은 호랑이였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고결했고 충의와 정의 그리고 만물과의 조화, 이것이 그분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여, 이 이야기를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리고 산에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는 영물들이 있음을.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